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거액층 탈북이 지금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내부 정보 유출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심지어 총살까지 하라는 이런 포고령까지 냈고요. 진짜?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살생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커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주목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한 방에 치라는 거예요. 뭐 구리장에 한 10년, 감옥에 한 감옥살이 10년 아니면 사형이지. 정부에서 이 사람을 공개 처형하면서 99발을 쏴서 안부들 앞에서 죽인 거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긴 머리 찰랑찰랑 휘날리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로커 김종서 씨 나오셨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노래방에 가면 어느 방에서나 다 그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요. 네. 사연들이 많았지요.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유, 어떤? 다 잊었습니다. 김종호 씨 오늘 이렇게 모처럼 찾아주셨어요. 사실 이만갑을 초반에 네. 같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초창기 때 했었는데 그 장소가 달랐어요. 되게 건물도 좋아졌고 네,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에 낯익은 멤버가 혹시 있으세요? 네, 은하? 뭐 아라 양도 그렇고 아라, 은하. 네, 은하 양, 그렇게 네. 정세영 만나니까 모처럼 기분 어떠세요? 그냥 옛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봐왔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현진 씨. 더 고와지신 것 같아. 이만갑의 진정한 고운 여성은 좋은데 고운 남성이 돼서. 네. 아니 우리 서량 씨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락커가 뭔지 아세요? 락커요? 그리고 이다령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노래 잘하시잖아요. 제가 뭐 들어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지난번에 웅변. 웅변. 웅변을 해주셨는데 너무 그때 맞아, 임팩트가 맞아. 강해서 정말 그 웅변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 오늘은 좀 김종서 씨 락도 됩니까? 평상시에 좋아하던 가수입니다. 그 항상 텔레비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호모섹슈얼 하셨는데 지금 호모섹슈얼이에요. 텔레비에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느끼기에 예, 예. 상남이에요. 모처럼 노래 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뭐 저 대답 없는 이렇게 박수 항상 서사하십니다. 이렇게 박수 나오면 서서 해야죠.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틀어줄 나는 없는데. 진짜 멋있어. 감정과 노래와 웅변이 합해질 수 있군요. 아주 목이 잠겨서 저 억울한데요. 노래가 아니라 강연 같은 느낌. 아니 진짜 멋있어요. 잘할 수 있었는데. 김종서 씨 어떻게 돼요? 소력이 되게 좋았어요. 저 열정으로 하시잖아요. 네, 아주 뭐 그냥 이 진심으로 하시죠. 노래는 감정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굉장히 좀 약간 과한 감은 없잖아 있는데. 저 노래방 이 노래를 부르면 이 주위 사람들 대답이 없어요. 조그만 음악 불러주시죠. 그 음악. 이제는 네의 가슴이 한겨서 아픔을 조영필 씨!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팬인 우리 토니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라 씨가 특히 반기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유일하게 잘 생기셨어요. 유일하게. 근데 제가 저번에 느꼈던 거는 그렇게 저를 네. 좋게 안 봐주셨던 것 같은데 첫 출연 때는. 근데 토니아는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죄송해요. 네가 왜 눈이 작아 그러게.
부르부르 뜨란 말이야, 부르부르. 알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눈 뜨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서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엄청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알았구나, 이제. 아니에요. 저는 그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춤출 때도 노래할 때도. 오늘 어쨌든 이 뭐 김종서 씨, 토니 씨 나와서 네. 더욱더 신나게 이만갑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반가운 얼굴이 또 있습니다. 예, 방송 최초, 예, 이만갑 최초로 북한 새로운 직업의 미녀분이 나오셨습니다. 북한 신의주 바다에서요, 무역 계산원으로 일했던 새로운 탈북 미녀입니다. 강은별 씨 소개합니다. 학생이다. 학생이다. 반갑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빨강 머리. 안녕하세요. 스무스로 이렇게 될 걸래야. 스무스로 이렇게 될 걸래야. 뭐지?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국경 바다에서 온 바다소녀 강은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개선 일을 했고요. 오늘 이만갑에서 바다의 모든 것들과 돈 버는 저만의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아까 썸머스물 꼴레야는 어떤 서머야. 什么什么快点过来 이건가? 아라씨 뭐라고요? 다시 한번. 什么什么快点过来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저게 많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스무스로 홀래 캐될 걸래야. 원래 중국어는 4성인데 거의 1성으로 하네요. 다. 4성인데 와, 이거 있는데 잠깐만요. 다 1성인데. 저는 아무튼 뭐 이만갑을 하면서뿐만 아니고 살면서 바다 위에서 무역 계산원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일인가요? 저희 갯벌이 많아요. 저희는 감탕판이 많거든요. 서해안. 예, 갯벌이 많은데 사람들이 저게를 많이 캐러 나와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사람들이 직접 저게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법이라고 막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중국에다 갖다 주고 쌀하고 교환해 오고 이러는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게를 캐면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쌀을 교환해가지고 제가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교환해주는 거. 물물교환이. 물물교환이구나. 아니 말이 딱딱 떨어져서 너무 좋다. 사투리가 전혀 없는데요, 뭐 사투리가. 근데 이만갑에 저하고 유나 형이 말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더 빨라요. 예, 제가 엄청 빠르죠. 아니 근데 바다에서 그렇게 중간 거래상 일을 하면서 바다에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딴 건 안 하고 그거 계산만 해요? 아니요. 계산은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밖에 없고 제가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해줘야 돼요. 하루 세끼. 네, 근데 이렇게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밥 보통 하루에 50명분을 하는 거예요. 저런 배예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보이는 배. 네, 저런 거. 그러면 한 번 나가면 배에서 얼마나 있어요? 집에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거진 저는 1년에 6개월은 거진 바다에 나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배를 딱 탔을 때 배멀미 안 했어요? 예, 예전에 멀미를 엄청 세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체됐었어요. 시체가 돼가지고 막 죽겠다 이러다가 밥을 한 2끼 3끼 못 먹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북한 여자들이 원래 좀 아버지가 좀 있잖아요. 아버지는 다 있죠. 아버지라는 게 약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예. 어거지라고 들렸어요, 우리 어거지. 근데 단련되다 보니까 이제는 멀미도 안 하고. 저 중에 4분의 남자분 중에 배 타면 참 일 잘할 것 같은 남자가 있어요. 몇 번째 앉은? 제일 이다령. 예, 제일 왼끝에 누가 봐도 그렇지. 힘 엄청 세실 것 같아요. 힘. 배 탔었어요. 우주. 그 보름 나갔다가 3일, 4일 준비하고요. 배 말로 시꼼이라고 그러는데 네. 3, 4일을 준비해서 이제 또 나가죠. 대단하시네요. 보름 나가서 고기 잡고 또 들어오고. 대단하세요. 아니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젊은 저도 굉장히 사실 튼튼하고 아니 돈이야.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건데. 또래. 저같이 중년 성인 남자도 이렇게 배 위에서는 사실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이렇게 멀미는 그래도 적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가날프신데 굉장히. 예, 바다에 생활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군인들이 단속이 엄청 심했어요. 저희가 국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넘어가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작업할 때 정신없이 군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배에 올라와서 막 나한테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서 일하냐고 중국 가려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저희 협박을 막 많이 받았어요. 그쪽이 항상 궁금한 게 이게 여기 나오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이제 자신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돼요? 돈벌이는? 저는 수익이 한 달에 고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달에 우리가 뭐 한 4만 원 정도 벌어요, 중국 돈으로. 많이 버네. 솔직히 배 장사는 10배 벌지 않으면 장사를 안 하거든요. 네. 좀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게. 네, 그렇죠. 근데 배가 많아요. 저희 그 바다에 한 100척이 넘어요. 바다가 그냥 맨 배예요. 중국 배, 우리 북한 배 막 많은데 저희 배가 그만하면 괜찮았어요. 수입도 괜찮았고 그리고 사람들 실적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 친구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게요. 원래 해상무역이라는 것이 북중 간에 협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원래는 이게 해상무역이라서 병강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평안 남북도 쪽에 바다에 면한 그 신의주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절대 다수가 수익 원천이면 조개를 갖다가 이게 보통무역인 거예요, 1년에. 그래서 납도라는 섬이 서해안에 있는데 이 섬에 가서 납도 무역장이라는 걸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 바이어와 그다음에 북한 원청자가 그 섬에 가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기본 이자조는 이 친구는 이제 31여단에 군부 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각 기관마다 이렇게 외화벌이 기관이 있어. 이 기관이 배를 한 척 갖고 있어요. 이게 해상 무역선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주민들은 노력배라고 해서 일단 중국 바이어가 예를 들면은 저게 100톤을 요구했다. 그러면 전문 상선을 해서 가져가는 운반하는 배도 있고 이런 배가 해서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캐가지고 모아두면 그 상선배가 싣고 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보면 대체 그 배에는 여성들을 못 태우게 돼 있거든요, 원래. 북한 배만은 선장, 기관장, 식모라고 꼭 여자가 있는데 밥을 하면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이게 노력자가 50명 있으면 이 사람들이 조개를 캐면 매 1인당 하루에 얼마큼 캤다는 거 다 체크하고 그게 맞게 이제 벗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맞나?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아니요. 천재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좀 많이 좀 해봤어요.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듣기도 했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민우만큼 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은별 씨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어떤 감정이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그냥 나 좀 닮았네요. 말하는 게 많아 닮았고 그래서 나도 집중하게 되는데요. 완전 반전이네. 이제 야, 느끼겠어요. 정중대장, 당신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 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답니까? 아 근데 신기한 게 저 두 번째인데 이제 좀 알아듣겠네요. 전혀 못 알아듣는데. 이게 귀가 열리는 거야. 진짜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뱃일이 힘든데도 계속 뱃일을 나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행복했어요. 바다에 사는 게. 바다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집에 어쩌다 들어오잖아요. 하루 딱 들어와 있어요, 집에. 그러면 막 빨리 가고 싶어요. 막 가겠다고 막 그러고. 바다가 너무 좋아요. 예. 아니 그렇게 좋은 데를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코리아에서 일리 온 건 아니까. 네. 친구 때문에 저도 올겨울에 친구가 중국에 이렇게 막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밀수를 많이 다녔는데 친구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막 한상을 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가 이렇다.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보자. 어떤 데인지 궁금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친구네 집 놀러 간다고 하고 압록강을 넘었어요? 네, 압록강을 건넜어요. 걸어서? 네, 압록강에 들어갔는데 날바다가 있으니까 막 네. 물살이 세고 그래요, 저희는. 예. 막 그래가지고 막 친구가 막 중국말로 계속 배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오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 배가 하나 오더라고요. 작은 배가 밀사자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작은 배가 완전 그치, 10마리 밀사지. 정도? 예. 세우니까 친구가 빨리 타라고 막 저를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저는. 타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저기 북한에서 지금 우리 잡으러 오니까 좀 저기 부두를 좀 넘겨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내리라고 막 서지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고 해서 막 그 사람 바지를 잡았어요. 아니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솔직히 저도 그냥 친구 때문에 왔는데 이제 뭐 살 길이 이거밖에 살 길이 없다고. 없으니까 이미 어차피 가면 저희는 탔으니까. 죽는 거예요, 가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와서 그냥 이렇게 물을 잡으니까 어린 아가씨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요. 데려다 주더라고요. 데려다 줬는데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다른 게 항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날도 밝아왔어요. 날 밝으면서 뭐 변방대가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날바다에 날 밝아오고. 네, 밝아오니까. 그래서 친구가 시험을 치자. 네. 근데 그때 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친구랑 저희 고향 북한은 또 4월 달에 엄청 춰요. 여기는 패딩 못 입잖아요. 저희는 4월 달에 패딩 입고 왔어요. 저는 그럴 때. 네, 패딩 입고 왔는데 물에 뛰어들었어요. tung 뛰어들었는데 그 패딩이니까 붕 뜨더라고요. 패딩이 이렇게 좀 어리들이 있으니까 붕 뜨더라고요. 갔어요. 시험수 갔는데 친구들 따라오더라고요. 시험수 갔는데 가다 보니까 패딩이 벗겨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죽겠다. 어떡해. 시험수 왔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뒤에서 절반도 못 온 거예요. 그럼 내가 패딩을 벗어 던졌잖아요. 그걸 또 가지고 날 보고 이거 왜 던졌냐고 막 소리 지르며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패딩 주워. 친구가 버리라고 괜찮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셔츠가 오는 거예요. 중국에 그렇게 와서 그냥 부도에 도착했어요. 무사히 왔어요? 네, 무사히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 내륙에서 곧바로 한국에 왔어요? 아니면 거기서 살았어요? 동강에 왔는데 생명의 연인을 만난 거예요. 오자마자 이렇게 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바다 바로 옆에 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 동네를 잘 아니까 들어가서 일단 옷을 말리자. 시내로 들어가려면 옷을 말리자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불 켜니까 경비원이 돌아다니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때려치겠다 이만한 멍둥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 북한 사람 좋아해 이러면서 나 북한 사람 좋아해 이러면서 밥 먹었냐고 하는 거예요. 밥 못 먹었다고 하니까 빵이랑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옷을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랑 이렇게 신발이 없으니까 장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장화, 이렇게 딱 맞는 장화를. 아니 때려 죽이겠다고 온 사람이 이렇게 착해져서 북유거나 북유, 한류열풍처럼. 네,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짠물이 몸을 담갔으니까 옷입니다. 큰 통에다 물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 끌어다가. 좋다. 씻으라고. 사다. 그래서 몸은 못 씻고 발만 씻었어요. 얼굴하고 발만 씻고 연이 아침에 새벽 5시까지는 나가야 된대요. 아침에 일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대요. 그러면 아침 새벽 5시까지는 꼭 나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택시비 160원을 이렇게 지갑에서 와, 대박이다, 진짜. 생명의 은인이죠.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그 사장님 때문에 그냥 택시 타고 시내로 이렇게 무사히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중국을 좀 헤매게 되고. 중국 헤맨 게 아니고 오자마자 한국분을 만났던 거예요, 또.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운이 좋아? 타고났네. 식당 가서 친구랑 밥 먹는데 이렇게 저희가 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가지고 너희 한국 사람이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명함을 주시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와. 그래서 그 명함을 일단 가졌어요. 솔직히 근데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좀 낯설기도 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 나쁜 얘기 네, 많이 인식이 안 좋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시더라고요. 한 10분 있다 오시더니 안아주면서 잘 왔다고 빨리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어라고 이렇게 한국 채널도 이렇게 TV로 갖다 놨더라고요. TV 없는데 난 TV 신겨가지고 뭐 TV만 안고 신기하다고 네, 그랬는데 사장님이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라고. 너는 한국 가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면 우리 죽이지 않냐고. 어떡해. 뿌리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금방 가셔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채널을 계속 보라고 하시면서 네. 이만갑 채널 저는 이만갑 채널 저는 이만갑 채널 저는 200, 우리 이만갑이에요, 이거? 네, 이만갑을 한 200회 저는 거진 다 봤어요. 다시 보기로? 네, 다시 봐 컴퓨터로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이만갑을 보라고. 네, 그게 나와요, 거기에? 네, 안 믿으니까. 거기에 나와? 컴퓨터로 쳐주니까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로. 그래서 방에 컴퓨터 있는데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누군지 알아요, 지금? 예, 아니요, 저는 아니요. 잘 모르고 유혼재 언니 제가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 인터넷 보는 MC 안 나가요? 이렇게 선배님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공감이 가지. 저 친구는 탈북한 동료들이 사람이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한국 연예인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다 선배님이라고 그랬잖아요. TV 보면서 가장 존경스러웠던 선배가 누구였어요? 나지. 예. 강요해. 압력이다. 아니, 그 TV 보면 이렇게 막 포인트가 언니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엄청 궁금했어요. 네. 저분이? 언제 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김정숙 같은 존재예요. 중국에서
영화에서 이만갑 보면서 그래도 가장 충격적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요. 김정일이가 방송할 때, 뉴스할 때 그냥 인민들하고 똑같은 옷이라고 막 하고 식사도 막 밥 제기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신발도 일반 신발. 근데 듣어보니까 뭐 어디 장인이 한 줌 한 줌 나왔다고 하고 뭐 디저트도 뭐 원이 프랑스 머리 수입산만 드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잘 드셨죠? 네, 드셨고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이거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은 그냥 고추장에 밥 이렇게 뭐 찍어 먹는 줄 알아요. 된장찌개 고추장 이렇게 먹는 줄 알거든요. 장군님이 장군님 고추장 냄새 나는지 여기 와서 중국에 왔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고 옷이랑 뭐 이렇게 식사 가격 말하면 저희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가 중국만 가는 게 아니라 북한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이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저렇게 은별 씨처럼 남한에 가게 되면 날 다 팔아먹고 내가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데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북한 사람들 한 해, 두 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저게 가짜가 아닌가 하다가 들어보게 되면 북한 사람들 고유의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남한 사람들 흉내 낼 수 없는 거 그런 걸 듣게 되면 나도 저렇게 가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현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북한이 보이브에서 이렇게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한국에 우리 북한 여자들이 가면은 손발을 다 자르고 저도 그걸 매체를 봤어요. 봤어요. 네. 보이브 직원들뿐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손발을 다 자르고 개처럼 그 모기를 주는데 개처럼 먹는다. 네, 진짜 아니 저는 봤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고 거긴 데서 이렇게 막 돼지처럼 먹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너희들이 한국에 가면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 하는 걸 이렇게 저는 북한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저도 강원도잖아요. 저희 은미 씨. 쪽엔 한국을 가는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중국에 팔려가는 것만 알고 그냥 한국 가면 이제 다 죽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브로커가 그래도 한국 가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남조선 괴뢰도당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가면 네가 돈만 이제 브로커비만 내면 네가 혼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한에 친척 있는 분들은 북한 연락하면서 다 알아요. 남한에 친척 있는 분들은 너네가 한국에 오면 교육도 주고 하나원이라 돼서 공부도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또 나가서 말을 해요. 야, 남한에 가면 공부도 시키고 집도 준단다. 이렇게 있잖아요. 입소문 돌거든요. 제군에는 또 사람들이 남한 생활을 조금 알다 보니까 배 타고 이제 탈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흰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흰기? 네. 뭐 나시 같은 거 이제 흰 수건 같은 거 이제 배에다 싣고 와서 흔들어야 되는. 예, 이제 그 항복, 국경에서 항복. 총을 쏘잖아요. 흰기 안 들면. 그러니까 흰기 들고 우리 이렇게 왔다. 옆에 해군이에요, 해군. 배탄분. 네, 저번에 TV에서 봤어요. 이미 얘기해줄 필요 없네. 하얀 거 입고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막 북한에서 왔냐고 여기는 뭐 북한에서 그쵸 언니 맞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거예요? 자유가 너무 좋아요. 한국 분들은 태어나서 잘 모를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거예요. 자유라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니에요. 자유라는 게 막 일단 여기 와서 제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벌면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냥 차만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니잖아요. 돈도 없고 가고 싶어도 막 딱 국가에서 허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 오늘 은별 씨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야기도 나누시고 좋은 친구들, 예, 언니들 많이 사귀고 가세요. 은별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북한 이야기 오늘 아주 정말 특별한 주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6 북한 김정은 공포의 살생부. 초강력 대북 제재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북한인데요. 독자 노선을 고집하면서 제2의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는 지금 북한입니다. 과연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오늘 이만갑에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이게 뭐 살생부란 용어가 좀 뭐 과장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능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죠. 현재 보면 대북 제재가 계속 옥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서 제이면 안에도 제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이기 때문에 결국 큰 길에서 얻어맞고 골목에 가서 그냥 큰 소리 친다는 격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조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북한이 예민한 시기가 뭐냐 버릿고개거든요. 버릿고개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식량이 가장 긴박한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북한 같은 거는 그 자수 생산 능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시기부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식량을 수입을 안 하면은 못 먹고 살게끔 되는데 대북 체제잖아요, 지금.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주민들 속에서 뭐 집단 탈북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있었던 제2의 고난의 행군 같은 거 이런 것이 산생될까 봐 예, 그래서 이게 살생부라는 요 말이 돌 정도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고위층 탈북이 지금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 인권 문제를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이 자꾸 드러나오니까 지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탈북을 막아야 되고 그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살생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네. 근데 북한 김정은 정권 초기 때부터 그런 공포 정치를 해왔잖아요. 벌써 5년이 됐는데 초기랑 그럼 지금이랑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일단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특징이 간부들을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간부들 고위층들을 많이 때렸는데 그 김정일 시기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라면서 군부의 그 파워 엘리트들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정권을 받은 시기에서는 상당히 자기한테 이합적이고 어느 순간에 또 저도 얻어맞을지 모른다는 그런 자격지심도 있고 해서 간부들을 치다가 이제는 다 쳤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엔 해볼 건 주민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그 국경 일대에서 특히나 남한하고 연계를 가진다는 내부 정보 유출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심지어 총살까지 하라는 이런 포고령까지 냈고요. 그리고 국경 일대에 있는 부흥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시장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돈벌이, 돈주라고 하는 일명 부자들을 치기 시작한 것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그 통제의 특징입니다. 네, 이소연 씨.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전에 살생부라고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살생부에 누가 들어가냐면 탈북자들이 대거 전체에만 탈북자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바깥에 나와서 고발하는 이 탈북자가 가장 위험한 존재다라는 거죠. 거기다 고위층 탈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최근에는 뭐 고위층 간부, 북한 주민, 탈북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이런 탈북자들에 한해서 뭐 해유를 했죠. 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 간대하게 용서해줄게라는 뭐 이런 뭐 그런 정치를 썼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는 뭐 다 지나가고 회유나 뭐 테러나 압박 뭐 협박 같은 걸로 살생부를 이제는 다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뭐 고위 간부뿐 아니라 탈북한 사람들이 살생부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어떤 살생부를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괴뢰 패당이 집단 유인 납치해 간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대응이 개시될 것이다. 절대로 개발할 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딸을 믿고 있습니다. 강제 유기하고 강제로 끌고 간 저 해당은 정말 대포로 포사구에서 난탕채도 저 청와대 그 서울을 날려버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기어이 적의 품으로 우리 딸들이 어떤 딸들이라고 남들이 변절하라고 해서 변절할 아이들이나 난 우리 정말로 믿습니다. 만일 괴뢰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계속 도전적으로 나온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이번 사건을 조작한 청와대와 정보원 깡패 집단을 비롯한 도발자들을 겨냥한 무자비한 1100배의 대응이 개시될 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비극적인 후과에 대해서는 괴뢰 패당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살생부의 첫 번째 타깃 한국인. 와. 김종서 씨, 첫 번째 타깃이 한국인이래요. 제일 먼저 부르셨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아까 저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북한 정보원들을 다 마취해서 납치했다고 말했잖아요, 저 친구들이. 근데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인을 납치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정은 살생부에 우리 한국인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당대회니 최고인민회의 내가지고 모든 권력의 수장 자리에 앉아서 다시 자기만에게 포맷을 꾸려나가는데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이 13명을 통해서 나오는 입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납치를 당했다고 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니네 좋다. 그러면 이게 납치가 아니라면 우리도 한국인을 갖다지 납치해 갈 테니까 이게 납치인지 아닌지 니네 말로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결국은 애들 싸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지인도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그 중국 비자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북한의 이런 수위가 10으로 볼 때 한 8, 9 정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벌써 이 자체로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신변 담당 보관이 이렇게 통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놓고 북한이 방송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납치를 하겠다고 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국 쪽이나 그쪽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뭐 관광할 때도 약간 북한 인접 지역은 피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일이 있거나 뭐 중국에 갈 일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보면 국경 일대죠. 역시 북중 접견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나고 왜 그러냐면은 그게 3천리거든요. 압록강 2천리, 두만강 1,000리인데 이 전체 구역을 아무리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예전에도 뭐 체포전이 심화전이 뭐 무슨 전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국가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 넘어가서만 납치도 해가고 예, 뭐 제가 아는 탈북민들 그렇게 해서 납치당해서 다시 끌려갔던 분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 현지인들이랑 그 자체는 그 밀수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북한이 보위부 일을 거의 해주거든요. 그래야만이 밀수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 한국인들을 납치하는데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그다음에 대남연락소 어느 한 그 해외 담당하는 그 기관이 나와서 세계조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우선 첫째 탈북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그 어떤 고위급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을 그 납치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더라고요. 유명 연예인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남희석 씨가 가장 북한에서는 유명한 남한 연예인이 아닐까. 맞아.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명하다기보다 북한에서 아주 주시하고 있는 북한 고위층에서 김정은이 싫어하는 요주인물. 북한에서 아마 제일 핫할 거예요. 북한에서 아마 제일 핫할 거예요. 아마 희석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아마 거의 성중기급일 거예요. 행사 가셔야죠. 사인회 가셔야죠. 자,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 지금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2016 북한 김정은 공포의 살생부 이번에는요 또 살생부에 오른 두 번째 타깃이 누구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살생부 때문에 지금도 오돌오돌 떨고 있다는 북조선 주민들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고운 여성 유현수 보도원입니다. 지금 당장 살찐 돈주들을 잡아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최근 북조선 당국이 자력갱생으로 돈을 벌어들인 돈주들의 재산을 노려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특히 양강도 해산시 최고 부자로 소문난 돈주의 뒤를 은밀히 조사한 후 과거에 거래했던 돈 액수를 전부 벌금으로 쾅쾅. 무려 중국 돈 수백만 위안, 남조선 돈 수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빼앗기도 했다는데요. 심지어는 개인 투자 사업을 허가해 주고선 돈주의 뒤를 몰래 캐내 꼬투리가 잡히는 즉시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는 함정 수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북조선 주민들은 당국이 일부러 돈주들 살이 통통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찐 돈주들만 쏙쏙 골라잡는 거 아니냐? 라며 불만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이거 돈 벌게 해주는 척하면서 뺏고 돈 벌만하면 또 뺏고 이거야말로 사위지식 날강도 아니겠습니까? 이상 보도 마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살생부의 두 번째 타깃 돈주. 돈주?
예, 북한 돈주들이 김정은의 타겟이 된 이유를 우리가 듣기 전에요. 돈주가 무엇인지 우리 탈북 미녀분들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선 송희 씨가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자,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은행 한전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환율을 이제 바꾸기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막 은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은행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환율을 바꿔주는 사람들 보고 이제 돈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제 이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제 돈주들이 이제 이거 운영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방송에서나 이제 TV에서 환율에 대해서는 알려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돈주들이 중국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오늘의 환율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북한 돈주들이 오늘의 환율이 얼마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경제 시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조율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 일명 북한 돈주라고 합니다. 일반 인민들은 그러면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모르는데 이제 그 돈주들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환율이란 말 안 써요. 돈대. 돈대? 예. 오늘 돈대가 얼마 올랐다. 물때를 본다 이런 것처럼. 예, 돈대 이렇게 하거든요. 시세. 예, 돈 시세. 자, 이번에는 오늘따라 더 정우성 같아진 우리 신은아 씨가 하나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우성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살찐 엘리트 외화벌이 간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죠? 그럼 제가 설명해. 아니 뭐 시간은 뭐 뭔가 퀴즈를 줘야지. 그냥 바로 들이대는 거야?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네, 북한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주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은 간부들 중에서 돈주가 많다고 해요. 특히 그 외화벌이 간부들 다 엘리트 출신들인데 요즘은 당의 호의를 받으면서 네.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북한에 필요한 당 자금이나 그런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김아라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한 장마당의 큰 손인데요. 요즘 들어서 북한에 개인 투자 장사꾼들이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허가를 해줬대요. 그리고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또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도 사놓고 이렇게 돈주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장마당의 가격을 또 조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은 살기가 막막해질 정도로. 이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정민우 중대장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북한에 이제는 돈 많은 그 사업가들이 개인 투자하게끔 만들어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허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건물 지어놓으면은 다 지은 다음에 또 뭐 구실 붙여서 건물 회수하고 하는 그걸 지금 이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모르겠는데. 딱 놀랬네. 그러니까요.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지금 시장 경제화 됐거든요.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상적 활동을 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이 번 사람은 당연히 돈주라는 그렇지. 말 듣게 돼 있고 국가 경제는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건물이 비어 있다든가 네. 아니면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국가 건물을 임대해서 그걸 갖다가 식당으로 바꾸거나 상점으로 바꾸거나 해서 개인이 투자를 해서 얻어진 이익에서 일부를 국가에다 상납을 하는 남한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 뭔지 네. 그러면 그 소리예요. 이렇게 북한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게 돈주인데 왜 북한 당국이 그 돈주들을 왜 그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생부를 만드나요? 북한에서 권한행군이 끝난 다음에 시장경제라는 것이 들어왔고 북한에서 네. 2002년에 독립해산제라고 선포를 하면서 네. 시장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더욱이 돈주들 속에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돈에 대한 충성심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아, 그렇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를 가지고 시장을 살리고 있고 주민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어쩌지 못하는데 가끔 한 번은 공포심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체제 유지 위해서. 그래서 돈주 한 명 한 명씩을 시범으로 삼아서 치기도 하고 또는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 방식을 한마디로 하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에 방해가 되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네, 북한에서도 맞아요. 그런 거 3포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령을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충성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주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한테 충성을 하지 수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너 장군님 따를래? 돈 따라갈래? 돈 따라야죠. 돈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 돈주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미 씨, 참 버스 쭉 타고 다니시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돈주들이 피해 당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희 이제 강원도 원산에서 2010년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과 돈주들 앞에서 입에다 자갈을 물려서 99발을 쏴서 이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돈도 정말 많았었는데 그 사람 명절마다 사람들한테 이제 고기 냉짝이라는데 고기 냉짝이 생선을 이제 냉동시키는 거예요. 10kg씩 포장해서 그거랑 쌀이랑 이제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은 장군님보다 그 사람을 더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그렇겠다.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는 영웅이 거예요.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을 공개 처형하면서 너네도 이 얘처럼 이렇게 되면 너희들도 죽는다라는 시범 행위로 이제 간부들 앞에서 죽인 거죠. 박현숙 씨,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아니 너무 많아요. 우리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나는 밀수꾼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밀수를 하는 사람들도 카바를 서는 사람이 한 3명 돼요.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그 위력한 그 주도적인 인물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탕에 갔다 오면 얼마만한 그 인사비를 져야 돼요. 내가 그 수고비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 아 내가 이제 일정 부분 살이 찌었네. 그다음에 또 나의 지위를 너무 많이 하네. 네, 나 니네다 이제 니 이만하면 경제적으로 부흥했겠구나 하면은 네. 의도적으로 범죄를 딱 조작해가지고 유괴를 해가지고 네. 딱 코너리를 해요. 그래 코에 딱 걸려서 앉혀놓으면은 아 지동동지, 아니 가장동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야 이건 신서권이기 때문에 나 역시 어쩔 수 없다. 내가 뒷배를 봐주마. 하고서는 뭐 구리장에 한 10년, 감옥에 한 감옥살이 10년 아니면 사형에 채. 실제로 보이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네. 탈북을 하신 분이 저기 남한에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돈 주다 뭐가 이렇게 뭐 거래를 하는 밀수를 하는 게 있다 하게 되면 처음에 치지 않는데요. 점점점 그 사람이 커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주목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큰 걸 한다 할 때 딱 한 방에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큰 걸 하던 사람은 아무래도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을 조이면 조이는 만큼 달러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에 그 또 간부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예, 그래서 간부들 속에는요 내보다 더 나은 그 부하 직원을 두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점점 크게 되면 언젠가 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먼저 쳐 죽이는 게 그들의 룰인 거죠. 와. 황미 씨 아버지가 전 돈주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안 당했는데 저희 아빠 회사 사장이 당했어요. 원인은 사장이 책임비서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니와 또 이렇게 나라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했어요. 후방 사업 같은 거 있잖아. 뭐 몇만 달러씩 해서 이거 나라에다 쓰세요 하고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장을 책임비서를 시키면 어떠겠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비서가 물었어요. 그 사장을. 제가 지금 비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야, 지금부터 캐라.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네, 캐서 캤는데 뭐냐 했더니 제가 지금 우리의 식량을 다 걷어가지고 바닷물에 쳐넣는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쟤를 잡아가지고 검열을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잡았어요, 허상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매장시켰어요. 정당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눈 뜨고 못 본 거네. 됐어요. 내 자리가 위험할까봐 네. 스스로 알아서 그냥 밑에서 잘라주는 거네요. 예. 아니 이쯤에서 돈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 정민우 씨가 보기에는 여기 사우스포 분들 중에 돈주 북한 돈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예. 닮은 사람 있나요? 제 보기에는 저 끝에 앉아 있는 이다령, 저 끝에 앉아 있는 이다령. 눈이 많아 보이는. 네. 간부처럼 생겼어요. 돈 냄새가 좀 나요. 그리고 퇴비 냄새. 간부 스타일을 딱 보면 배가 나오시고 이마 조금 벗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진짜 보면 누가 봐도 아 간부 하시겠다 딱 보면. 아니 대박이다. 우리 토니 네. 씨야말로 일부러 티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장님이잖아요. 사장.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요새 은행 거래보다는 집에 싸놓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얘기하세요 그냥 편하게. 북한 아니야, 괜찮아. 아니요, 정말 중소기업이지, 중소기업. 네, 근데 저는 정말 뭐 돈을 열심히 잘 벌었지만 또 그만큼 나눠드리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혼자 킵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소문에는 제덕이 말고는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향미 씨, 그러면 네.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네. 그죠?
일부러 없는 척, 가난한 척 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은 지수집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갑자기 애아버리 사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잘 사는데 없어서 밥 먹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없는 티를 내냐? 갑자기 못 살던 사람들인데 뭐 비법적인 일을 했어요. 불법 해가지고. 그때는 네, 못 사는 티를 무조건 내야죠. 잡히면 안 그렇지. 되니까. 군복무 할 때 보면 저희 부대 연유 부장 그 부장네 집이랑 좀 친했거든요. 그 집에 와이프랑 친해서 항상 그 집에 가게 되면 나랑 갔을 때는 그냥 진짜 맛있는 거 챙겨놓고 먹어요. 근데 다른 군인들이 오면 숨기는구나. 잡곡밥을 해서 항상 그 식장에 넣어뒀다가 그 군인이 오면 배고프겠는데 이거 먹어, 우리도 이런 거 해 먹어 하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군인들 보면 연육과장이라서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거 먹네? 나가서 야 가장네 그런 거밖에 못 먹더라. 그러면 네, 잘 사는 그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많은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서민들 속에서 좀 금장사나 이렇게 돈주들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석탄에다 옷을 이렇게 묻혀서 돈 없는 티를 하고 다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거든요. 은하 씨. 저는 진짜 잘 살지 못했어요. 알아요. 네. 근데 저희만 잘 못 사는 게 아니라 저희 동네 원래 다 못 살아요. 네. 못 살던 동네인데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달러 3장을 갖고 나왔거든요. 300달러면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 네, 그러고 어머니가 이제 콜라 갖고 나오고 중국 월병 그때 막 라면 같은 것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콜라 어머니가 갖고 나온 거를 동네에 갖고 나가서 마셨어요. 아이고야. 근데 저녁에 사단이 난 거예요. 우나가 이상한 병에 든 콜라라는 거를 먹더라라는 거를 자기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저희 엄마랑 친하니까 와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은하가 뭐 까만 물을 마시던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콜라라고 하더라. 그게 뭐냐 하는데 엄마가 거기서 소름이 돋았대요. 그럼 신고하면. 그러니까 신고하면 어머니가 그때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언성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나고 우리는 잡혀갈 마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집에 좋은 게 있어도 나가서 애들한테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자, 북한에서의 그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돈주인데 정작 돈주들이 가장 위험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주들까지 죽음에 몰아넣으면서 정말 한층 더 잔혹해진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예고한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이향민 씨가 우리 미니 퀴즈로 준비하셨죠? 네. 북한 거위 간부는 네이버 허위하면 죽는다. 네. 자, 호위하면? 뭘 호위하면 죽을까요? 토니안. 남인석. 하지마. 저는 되게 싫어해요. 하지마. 자, 힌트 드립니다. 김정일 사망 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평양에 막 사람들이 눈 내리는 날 점퍼를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그랬죠? 충성의 눈물의 외투 장군님 저 인민들의 충성의 외투를 보십니까?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고위 간부는 주세요. 짠!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하면 죽는다? 네. 알겠다. 운구차 호위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있죠. 이게 진짜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까지 8명이었거든요. 그렇네. 네,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운구차에 늘어섰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김정일 시기의 실세들인 거죠. 그렇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송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축이라고 국가보위부 제1부부장 하던 사람,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 그다음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뭐 이영호라는 총참모장. 또 현재 거기 살아있는 거는 뭐 거의 고령의 김일성 시기부터 노동당에서 실세였던 최태복과 김기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사람들 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숙청된 거죠. 이게 뭐 7인방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숙청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장송택 같은 경우는 거의 반란죄, 그러니까 뭐 전복죄 뭐 이런 식으로 제명을 씌웠고요. 그다음에 이영호 같은 거는 김정은에게 비협조적이었다. 이영호가 총참모장인데, 그다음에 김영춘과 김종각은 4개월과 7개월 만에 바로 숙청이 됐고요. 이것도 역시 뭐 군부 실세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연쇄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보면은 김기남하고 최태벽은 아직까지도 건재해 계시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이어온 실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거의 다 보면은 그냥 뭐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은 건 아니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숙청이라는 거는 청산 숙청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완전히 장성택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해서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범죄에 영영 감금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한 팩트가 없고요. 그 심지어 뭐냐면 이렇게 숙청을 하거나 청산을 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남겨놨던 모든 업적까지 다 없애는 거죠. 특히 가장 그 심각한 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김일성 시대에도 같이 빨치산을 해서 일본군하고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썼던 저술, 근데 항일무장 투쟁 참가자들의 빨치산의 해상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회수해서 없애고 이번에 장성택 같은 경우는 평양의 민속촌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이거를 없앴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민속촌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북한은 이런 대규모 건설을 했을 때 꼭 남기는 게 뭐냐 혁명 사적실이라고 해서 이런 큰 건설을 하고 도시를 만들든 건물을 만드는 데 대한 김부자의 업적을 선전을 하는 그런 별도의 그런 사적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정일과 그다음에 장성택이 같이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다 없앴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도에 통해서 들은 바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을 때는 좀 그랬는데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누명을 씌워서 총살시켰을 때는 군 내부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인민무력부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군사력뿐 아니라 군대한테 장사할 수 있는 상권까지 줬던 게 김정일 정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군대가 힘도 갖고 있고 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앞으로 김정은에게 위험 요소로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왜 조선시대에 왜 왕이 바뀌면 어떤 숙청을 하는 듯이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운 게 연좌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도 가족을 치고 자식이 잘못해도 가족을 쳐요. 그럼 다 그렇죠. 그러면 친가족, 친계, 직계가족만 아니면 뿐이 아니라 사촌? 이런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사돈의 8촌까지 다 쳐요. 사돈까지? 네, 사돈의 8촌까지 다 칩니다. 항장엽 선생님 때는요. 내가 항장엽이랑 친척이었어? 친척이었던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도 다 쳐갔어요. 그러긴 맞아요. 이번에 장성택에 숙청하고 나서 제가 군복무 할 때인데 저희 군복무 하는 지역에 나는 장성택이 친척인 줄 몰랐대요. 근데 어느 하루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그 남편이 장성택이랑 관계 있는 장씨송을 가졌어요. 어머머. 근데 와이프가 우리 남편은 장성택이란 사람하고 직계인 줄도 몰랐다. 근데 왜 데려가냐. 모르고 지냈는데 용서가 안 되냐 하니까 여자가 당원이었어요. 너무 당적 양심에서 생각해보라고. 당원이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냐. 그렇게 하고 모르는데 데려가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군관학교를 가요. 군관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기상해서 지금 점검 넘어 했는데 야 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데려가는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예 학교에 안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성택이 피처리라고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있었어요. 지금 현대 시대에 이런 일이 저희 있어. 있었어요. 한국은 일단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사망 이유를 밝히잖아요. 근데 북한 간부들이 만약 갑자기 이렇게 죽으면 뭐 의심하는 주민들 없나요? 그렇지. 알 수가 없어요. 보도를 안 하니까? 네, 그게 어떤 무슨 인물을 숙청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고위 간부인데도요? 일단은 서식을 모르고 그리고 장성택이가 죽었을 때 숙청했을 때 유일하게 그 언론에서 공개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설마 검업인데 숙청까지 했을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라는 게 너무 소문이 커지고 이제 너무 떠들다 보니까 알면서 검업부까지 숙청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조금이라도 끈데기가 있으면 그냥 파리 목숨이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최서령 씨 같은 경우는 장성택 숙청 때 북한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땠어요 분위기가? 저희는 또 다른 장성택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설마 이 사람이겠는가? 그 신문을 들고 온 게 삼촌이 이거 보라고 한 판이나 그러던 신문 제일 그 앞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 나라에 무슨 어떠한 반역을 지고 나라의 재산을 뭐 중국 뭐 다른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빼돌리고 이제
최악의 그 이제 인민들이 몰렸을 때 뭐 식량이라든가 나라의 그 완전한 재고가 없어질 때 장성태가 그 돈을 이제 인민들한테 풀어가지고 장성택이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혁명의 그런 대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 사람이 책동을 했다는 거 이렇게 스꾼들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했다고. 그때 분위기는 야 어떻게 야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해요? 아니면 장성택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그냥 믿어서 야 장성태가 진짜로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네, 수뇌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버젓이 자기가 그 이런 행사할 때도 앞에 원래 그 김정은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같이 이제 나란히 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 자체가 벌써 방심하지 최고 말아야 수령을 그러니까 자기 선 아래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가끔 보면 이제 저 TV 보면 화면에 가끔 나와. 김정은 먼저 같이 가다가 예. 뭐 같이 아이고 뒤로 빠꾸 하더라. 뒤로 갑자기 뒤로 가 갑자기.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 일군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본인의 아버지 운구차를 이렇게 호위했던 7명의 간부를 모두 숙청한 김정은인데 이게 예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북한 역대 살생부의 특징을 이소연 씨가 알려주시겠습니다. 이만갑을 위하여 복무함. 이만갑 공식 군사부대인 저 이소연이 지금부터 북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역대 살생부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역대 살생부를 만든 첫 번째 인물, 김일성.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자 살생부를 만들었는데요. 상대를 선제 공격하는 수법을 썼던 김일성은 당시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던 정치위원회 부위원장 현준혁을 평양시청 앞 노상에서 권총으로 암살.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던 박헌영도 간첩죄로 숙청. 그 후에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며 김일성 권력 체제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북조선 역대 살생부를 만든 두 번째 인물, 김정일. 김일성의 견제까지 받았던 김정일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자 김일성 몰래 김일성의 수족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먼저 김일성의 금꼬지기였던 신상균을 교통사고로 제거. 비슷한 시기에 활약하던 김일성의 수족들도 김정일의 연회석에 참석한 뒤 귀갓길에 모두 울면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이에 고위 간부들의 승용차를 담당하던 중앙당 재정경리부 운수과는 사망과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북조선 역대 살생부의 마지막 종결자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살생부가 모두 비밀리에 만들어졌다면 김정은 시대의 살생부는 즉흥적이고 공개적이며 소총, 박격포, 화염 방사기 등의 다양한 무기들까지 사용해 숙청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까지 보였는데요. 후기 세습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엔 고위급 간부들의 곁가지들을 살생부에 올리며 공포 정치를 시작한 김정은. 이에 평양은 끊임없이 살생부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집권 4년 동안 140명에 가까운 간부들의 이름을 살생부에 올렸으니 북조선 간부들이 시달릴만 했겠죠. 지금까지 북조선 3부자의 역대 살생부 잘 들으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무서워요. 너무 사람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스스로가 굉장히 공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맞네요. 근데 적도 아니고 적이 될까봐 라이벌이 될까봐 이렇게 알아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 때 둘이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를 우상화하고 체제의 구축으로 세우기는 상당히 홀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덕수공공이죠. 적수공공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삐가 하는 당나귀는 무조건 넘어질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변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소연 씨, 요즘 보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던 이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요즘은 고위층들 속에서 탈북 행렬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아까 운구차에서 7인 중에서 이영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언론에 안 보여지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 언론이 그냥 숙청당한 것 같다라고만 그냥 우리가 짐작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북한 내에서 그 어느 한 개 부대의 자료가 넘어오면서 거기서 이영호의 제명이 반당 반혁명 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부를 혼자 지략펴락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것을 제거한 거죠. 이런 것이 각종의 지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고위층들이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간부들 속에서는 김정은이를 보고 가까이 가기엔 너무 무서운 당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 눈 안에 들려고 하게 되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언제 숙청당할지 또 두렵고 또 멀리 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또 자기 관심 밖에 나갈까 봐 또 한쪽으로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고위층들은 에라 모르겠다 탈북이나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적도 없겠지만 자기 편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렇죠. 여동생 말고 누굴 믿겠어요? 그렇지. 아니, 저도 체제가 좀 문제가 많아질 것 같은 게 어쨌든 고위 간부가 라이벌로 느껴져서 숙청을 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재들. 계속 제거를 해버리면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 만약에 없을 시에는 점점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북한하고 중국과 관계를 상당히 좋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나마 대화 채널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장성택이가 중국 통일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장성택이 주도하에 또 다른 북한 정권을 형성을 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자처럼 이런 과도한 국단의 조치 때문에 후유증이 어떤 거냐면은 북한 간부들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북한 간부들은 고위층에 올라가면 올라가듯이 한쪽은 천국에 놓고 한쪽 다리는 지옥에 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면 자포자기 또는 나대지 않기. 이거 아이자처럼 이자 말씀하셨는데 실무가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안 나서요. 그 이상은 안 나서는 거예요. 너무 잘할 필요도 없다는 그렇죠. 거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 간부가 숙청이 됐다면 그 숙청 이유에 대한 건 무조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안 되려면 피해가고 또는 과잉 충성이 나타나고 뭐 맞아요. 이런 두 가지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참 살벌해진 북한인데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네, 그 북한에서 처음에 김일성 때부터 이런 살생부가 만들어져 왔고 주민들을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는 상당히 겁을 먹고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겉으로라도 충성심이라는 건 늘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이.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주민들 속에서 경제 문제라는 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김일성 때는 그래도 배급이라는 걸 주면서 달래기라도 했는데 그것조차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살생부를 만들어 놓고 계속 통제를 하다 보면 주민들 속에서 이제는 공포의 그런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정당에는 살생부를 가지고 북한 정권이 아무리 지금 하려고 하지만은 나중에 정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올라서자마자 한 소리가 보이부 내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그 강연 자료는 우리 청년대장 김정은 장군님께서 3번의 게임에 걸쳐서 한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화폐 교환인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 대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강연회를 내서 하는데 대혁명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루아침에 북한 사람들을 몰락시킨 거. 김정은이가 우리 북한 사람들을 죽인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미국 놈이나 남성 계례도동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김부자 때문에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의식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남포, 정진, 우리 해상 그쪽편에도 보위부뿐 아니라 모든 총기를 착용한 그 법기관들에는 3달 동안 자지 못했어요. 네. 또 전시 상태에서 총기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고 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북한이지만 또 우리만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만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대리 만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스페인 외신 기자로 평양을 직접 취재한 아따 씨를 모시겠습니다. 부에노스 타르데스. Buenas tardes, señorita. 오 마이 갓. 그라시아스. De nada. 그게 뭔데요? 뭐예요? 뭔 뜻이지? 제가 스페인어를 좀 하거든요. 진짜요? 전혀 못하게 들리는데요. 스페인어 좀 배웠죠, 미국에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좀 몰라. Orale, amigo. ¿Cómo está? Muy bien, amigo. ¿Y tú? Muy bien. 오 마이 갓. 아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선 아타입니다. 외신 기자예요. 외신 기자예요.
북한에는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건가요? Well, it was exactly 2 years ago. It was in summer 2014, and there was a wrestling contest organized by Antonio Inoki, the Japanese senator,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yongyang subway is smaller and it's like more classic. Munsu Water Park in Pyongyang, many people. I meet Kim Jong-un. I will be the most happy person in life. 오늘 그 평양 얘기를 좀 나눌 거거든요. 오늘 이만갑에서만 공개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명성희 씨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명성희 씨도 모셨습니다. 설양 씨, 네.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직접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아, 그게 그 여자분 한 분 하나원에서 그 인터뷰하면서 만났댔는데 그때는 여자분이니까 그닥 그런 좀 경계심이 좀 덜 했는데 악수 한번 하시죠. 이제 악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갑자기 무서워. 설양 씨가 먼저 악수를 한번 청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I miss 반갑습니다. 이거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안 해요? Well, between men and women, we give 2 kisses in the cheek. 뽀뽀를 2번 한다. 한번 보여주시죠. 스페인 인사. 스페인 인사. It's in the cheek, don't worry. 스페인 인사. 진짜 웃겨. 감정하냐? 표정 봐. 소리 씨는 그냥 영어로 대화하셔도 돼요? 아, 네네. 저는 뭐 통역 없이도 그냥 듣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이번 질문 직접 해주세요. What do you think the most difference between both female? The girls in North Korea, they were as beautiful as the girls in South Korea, and also they look like the same in some way. They were dressed like in this kind of office suits, and they were wearing the parasol because it was summer, and they were very elegant, I can say. Well, I would say that in North Korea they dress much more conservative. And also, they wear heels and makeup as South Korean girls, but they never let the hair long. They have if they have long hair, they tie it. Otherwise, they have short hair, but never just long hair like to the wind, you know. 북한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다른 점은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긴 머리를 갖고 있어도 이렇게 묶는다고. 오늘 아무튼 통역 선생님은 뭘 물어보시는지. 효진 씨 주변에 이렇게 후광이 막 비치지 않아요? 아니, 저는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드셔보신 적 있는지? Well, actually, I ate Pyongyang Naengmyeon in the most famous Naengmyeon restaurant in Pyongyang, and I have to say that I was a little bit disappointed because the soup is not cold enough. It didn't have ice, and it had like kind of some sour sauce, like lemon. But on the other side, I have to say that the noodles, the texture of the noodles was great. The noodles taste was very good, and also I have to say that Pyongyang and North Korean beer is awesome. I tried Taedonggang beer in the capital. It was really, really good. It's the most famous one. And also in the countryside, I tried a homemade beer, a craft beer. And I have to say that it's one of the best beers I've ever tried. 그 수제 맥주가 있다라는 건 좀 진짜? 평양이에요. 그 혹시 다른 분들 수제 맥주 드셔보셨습니까? 청주. 저희는 집에서 이제 그 혀거를 넣어갖고 만들어요. 맥주를 만든다고요? 맥주도 만들고 청주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수제 맥주가 평양에서 만든 건 맛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걸 흉내를 내서 번을 따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이 만들긴 하는데 평양 거보다는 맛이 없어요.
예, 정말 아따씨 이야기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도 되게 흥미롭고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아따씨가 취재한 2014년 그 프로레슬링 대회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우, 멋있다. 와, 예수님. 와. 어머. Yeah, I recorded that with my camera. That was not exactly the contest. That was before the contest. They were making some tests. 자, 계속 사진 한국에 왔었는데. Some tests, and then there were people like Bob Sapp. Bob Sapp is there. Just beating this little kid. It was a fun moment. 와, 몸 좋다. 밥샵이 평양에 갔다고요? Yeah, Bob Sapp. Even he's a 미국 놈. Even he's a 미국 놈. 그렇지. 거기서는 이제 미국 놈이라고 부르니까 그 말을 지금 아시는 거예요. 반응이 어땠어요? 밥샵을 본 그 평양 사람들의 반응은? Well, they were pretty impressed. He's such a big guy, you know. There was another guy called Montaña Silva, which was like really, really big, and now he's in the UFC. And yeah, with Bob Sapp, they were like greeting him and shouting at him in the stadium. It was very fun. 아, 재밌었을 것 같아. 아마 리허설 했겠죠, 뭐 소리 지르라고. 저 영상을 저희 봤거든요. 근데 엄청 저도 그 음악이 막 저희 음악이 아니고 이제 외국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무대도 아예 화려하게 꾸려놓고 엄청 북한에서 저거 알았어요, 저 뉴스? 저거 우리 그 USB로 다 잡아가지고 저 우리 그 보이브에서 가서 다 그냥 그 일본 서민들은 그 못 보게 됐거든요, 저거. 근데 그냥 따가지고 봤는데 USB로 보신 거예요? 네. 북한에 있을 때 봤대요, 저걸. 자랑하고 저거 봤다고 막 그랬거든요. 자, 김 선생님. 네. 이 당시가 가만히 짚어보면 일본하고 북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명 이게 북한의 체육 외교라는 건데요. 체육을 통해서 북일 관계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뭔가 유화적인 그런 관계 친선적인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항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거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국이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그런 걸 깨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좀 프로레슬링이 뭐냐. 안토니오 이노키는 솔직히 일본에서 프로레슬링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대를 제공해주고 저 95년도 때 저도 봤는데 그걸 룽라도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큰 스타디움에서 거기다가 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그때 대고에 꼭 했던 거죠. 네. 아니 이 밖에도 아따 씨가요 6일간 평양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요 670여 장이 된다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는 평양을 여행할 수 없지만 이 사진으로나마 여행을 하는 느낌을 살리고자 그렇게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따와 떠나는 평양 여행 출발. Well, this was in the flight, the Air Koryo. Actually, we were trying to talk to the flight attendants, but they were very angry because everybody was trying to take pictures of them. So they were trying to avoid that. And these were students of North Korea. They were arriving to the Beijing airport. I took this picture. If you can see, she's wearing a backpack of So probably you can imagine that they are students from elite families of North Korea. They were very well dressed and they were very polite. And yeah, I took pictures of them because I thought it was a very curious thing.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내렸어요. 그랬는데 북한 여성분이 우리 명품 가방을 메고 있어요.
저 매도 되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없어요. 저도 쌤 저 가방을 아빠가 사다 주셔서 그걸 맸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런 가방 같은 거 그걸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북한에서 이게 좋은 가방을 사려면 딱 백화점에서 나와요. 이제 외화 상점 같은 데 나오는데 저런 분은 정말 비행기에서 저런 명품 가방을 맸다는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구랑 샤랑 루이 가방 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구이라는 이름도 몰랐고요. 샤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썼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마 그런 짝퉁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짝퉁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 김일성이 초상화를 달았고 머리 헤어를 보면은 대학생인 듯 싶어요. 그다음에 미니스커트인데는 좀 길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린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짝퉁이든 명품이든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비행기 근처에 간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여권에 북한 도장 찍혔나요? Of course. 와. I have my North Korean visa in my passport, my old passport. 와, 비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또 남성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고려 항공의 이 승무원들은 물어봐야지. 네, 또 실제로 어땠는지. Well, the stewardess there, they were like, they were tall as every flight attendant, and well, they looked like South Korean stewardess. Maybe the thing is that they were dressed a little bit more classic, and they have the pin, and they were very elegant, I can say. 이제 시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Well, those are views from Pyongyang, the new constructions that they were making, people in the street. We could not go much in the street by ourselves, actually. We had to follow the route that they planned for us. We didn't have much freedom. And there's some cars. These days, the traffic is a little bit bigger in Pyongyang. You can see even foreign cars. There are people just moving in the stadiums. This was in the War Museum. With this woman who was really, really kind. Her English was great, and she was explaining us everything about the War Museum. She was really, really a big fan of Kim Jong-un. I would say she was in love of Kim Jong-un. So she was talking about Kim Jong-un like with such a big love and passion that I asked her, like, would you like to meet Kim Jong-un in person someday? So she told me, well, if someday I meet Kim Jong-un, I will be the most happy person in life. Her English accent was like that. It was really fun. It was a good experience. It was a good conversation with her. I mean, she was a great guide. 설명할 때 똑같아요. 1549 3623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거 무슨 사진입니까? This is the famous agitation and propaganda thing of North Korea, of the government. They use these vans to just send messages to people to work harder, to praise the leader. These kind of message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gives. 제가 저거 타고 타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길거리 유세라는 거예요. 북한은 노동당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원들이 노동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노동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가 제일이요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이랬어? 저런 소리가 진짜 들리던가요? Of course, I could see that, and actually that voice for me is funny. It's like the North Korean TV anchor, right? 이번에는요, 아따 씨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Well, this is Pyongyang subway. 거래. 이게 라인이 딱 라인. Pyongyang subway is actually very beautiful. As you can see, it's like very old style and nice. I found my Yeoja Chingu there, as you can see. She was like, well, it's a joke. Actually, she was an old woman who started talking to me in Korean, just very simple things. Where are you from? Do you like Pyongyang? And she was so warm and nice that it was a moment that I will remember.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In Korean with my poor Korean. Very basic sentence. 누가 먼저 말을 시켰나요? Well, it was me because I saw her there, so I tried I say 안녕하세요. Then she started to say 안녕하십니까?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These kind of things, so it was a good time. 그 한국에서도 이 뭐 지하철 이용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달라요? Well, obviously, the South Korean subway is much more modern and it's full of high technology and it's way bigger. 네. But the thing is that North Korean subway is smaller and it's like more classic and the stations are more beautiful. They look like Moscow. 명성희 씨, 네. 평양에서는 외국인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네, 흔해요. 백화점에서도 볼 수 있고 호텔에서도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유희장에 놀러 가다가 외국인들이 통역관이랑 같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학교 학생인가고 그래서 나 어디 학교 학생이다. 이름이 뭐냐고 이름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진짜 무료로 공부하는가 세금이 없는 나라 맞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대부분 그런 거를 많이 선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런가 하고 그게 한 1분, 2분 정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보위원이 와서 무슨 말을 했냐고 꼬치꼬치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신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위원이 어디 가자 해서 데리고 가요, 보위부에. 그래서 무슨 말 했냐?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번호 이런 증명서 번호 다 쓰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Well, that was in the Museum of War. That is a very big place, and we were not supposed to take pictures of the military people, but those groups of military came there, and they were not seeing me, so I kind of sneaked these pictures I took to them. I guess they were like just some parts of the army that went to visit the museum. 원래 못 찍는 건데. 원래 못 찍. 여기가 평양 시내인가요? 박물관. Yes, it's in Pyongyang, in the War Museum. And yes, we were not allowed. They told us, you please don't take pictures of the military people. But you know journalists how we are, right? They say don't do that. That's the first thing we want to do. 예, 저렇게 외신 기자가 있거나 뭐 정식적인 사진에서 군인들이 저렇게 발 안 맞춰서 걷는 거를 저는 처음 봐요. 몰래 찍은 거예요? 네, 몰래 찍은 거니까. 왜냐면 북한은 모든 군인은 똑같이 걷고 움직이는데 이거는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중대장,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디냐면은 조개반전쟁 승리기념관이라고 그 50년도 6.25 전쟁부터 53년도 8.15까지 그 기간이 다 전시해놓고 뭐 무기들도 전시해놓고 한 전시관인데 지금 군대들 봐서는 저기 지금 그 각 군단별로 모범중대도 뽑아서 견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서 거 보면 저 사람이 찾아보면 저 대위 중대장이고 뒤 상위가 정치돈이고 그 뒤 부소대장부터 나란히 쭉 섰어요. 그 뒤 간판에 보는 건 뭐냐면은 그 6.25 때 비행기 사냥꾼조라는 거 있었어요. 1950년도 12월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북한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전쟁 시기 그 산봉우리마다 비행기 사냥꾼조를 만들어 놓고 고사총 기관총에서 한 명이 비행기 석대 떨구면은 영충호 수여하고 한 명이 1대1 육군을 30명 죽이면은 또 영충호 수여하고 해서 비행기 사냥꾼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되니까 그때 6.25 때마다 저 간판이 게시된 것만 해도 1,700 몇 대예요. 격상한 게. 1,700 몇 대인데 거기 비행기 1대1 못 싸고 군인들이 이제 사냥꾼조로 모아가지고 비행기 떨군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니까 비행기 모범 사냥꾼조라고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지금 견학을 하는 거거든요. 야, 아무렴 비행기가 1,700대가 이상이 떨어졌을까요? 네, 배역이 다 그리 배웠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 사냥꾼조라는 게 유치해요.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비행기하고 이게 사고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기관총으로 그것도 맥신 기관총인지 그걸로 쏴들고. 계속해서 다음 사진 또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국 같아. Well, this is the water park of Munsu Water Park in Pyongyang, and yeah, they took us there. It was recently open at that time, and we saw like lots of people having fun there. There was a curious thing: the swimming suit for girls. It was all the same. It was like that, like one piece. You know, and this was one woman who was working on the store of Munsu Water Park, and she was selling these swimming suits, and she was selling some toys, and some of them were kind of international figures, as you can recognize in Hello. 아따 씨,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이게? I think it's like 15 hectares. It's pretty big, actually. Yeah, it has different facilities, and I was very surprised because I thought it would be like more empty, but it was full of people. I don't know if people buy their tickets. The tickets were like $10 to $15. Also, in the water park, there was a restaurant and there was a coffee shop, like very Western style. And actually, the coffee shop could be like any coffee shop here in South Korea, and even the prices were the same. I paid like $4 or $5 for a coffee. 탈북 미남 미녀들한테 이제 여쭙겠는데 보니까 스타일들이 수영복 스타일들이 조금 너무 옛날 같지 않아요? 90년대. 80, 90년대. 네, 맞아요. 예,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특이했던 거는 아까 옆에 그 인형 그 고양이 캐릭터. 네. 사실 그 캐릭터가 실제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 북한에 저희 장마당에도 가뜩해요. 근데 저기 공기 인형이라고 해요. 그 안에 공기 빵빵 불고 나가고 그리고 고양이 인형이라거든요. 지금도 유행인데 저 뒤랑 보면은 저 옷 다 걸어놓은 게 저 가격표 저기 다 중국 거리고 이게 중국 상품이거든요 이게. 전부 중국 거리예요. 저 가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상품이 다 유행이니까 아무데 가나. 요새는 저기 유행이에요, 유행. 네. 지금 우리 은하 씨가 여기 안 왔으면 딱 저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저는 저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수 물놀이장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출신 성분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하고 같이 접촉하려면 이것 또한 뭐 그 속에서 인지도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튼 지금까지 대체로 좋은 모습의 평양만 네. 있어요. 지금 아따 씨가 찍은 리얼한 평양의 모습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마당 그림 아니야? 일하는 거. That was in the shore of Taedonggang, Taedong River, and there were like many people working on some project or something. I was curiou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together working there and doing things. It's the boom of construction in North Korea, so probably it's related to that. 근데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나요, 혹시? I couldn't because I took this picture. The quality is not very good because I took it from the bus. So the bus was running and I had just time to take the picture. So I didn't have any opportunity. But I was asking to the guides and the officials who were with us, and they told us that many people were mobilized to work in the construction to make a better city.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크레인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저렇게 매달려서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 대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아따 씨,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7년을 살고 계시면서 평양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지금 드세요? Well, actually, I'm a journalist and I work on North Korean articles every day. So nothing really surprised me a lot when I came to North Korea because I knew what I was going to find. But there are things that you have to see yourself. And when I was in North Korea, the craziness that they have about the leaders, for example, is something that you can read, that you can see in video. But seeing it in first person, you realize how big the thing is, for example. 다시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If I had the opportunity, I would like to go through the north border. And I would love to talk to people there, to go with an interpreter or something and interview people that live near the border that can have access to South Korean contents that they got leaked into the border. So that would be the most interesting trip I could make. But it's really, really difficult for us because even in Pyongyang, they were controlling every step that we took. So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really go there. Hope someday. 네, 아따 씨는 정말 또 갈 수 있고 그곳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을 또 갈 수 있는데 우리 미녀분들은 언제 갈지 아직. 아휴 정말 평양을 보니까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서 한번 그 놀이장에도 가서 놀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한데 뭐 지금 상황이 가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빨리 하루빨리 좀 통일이 되든지 빨리 남과 북이 교류가 돼서 우리 탈북민들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이 많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주신 우리 아따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북 브로커 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제 가족을 내려오면서부터 이게 시작했거든요. 강의 8만 들여놔도 총을 쏴 죽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죽이라 했으니까요. 탈북자를 보고는 김금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얼굴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야, 진짜 대단하시다. 몽골 루트에서 이쪽 라오스, 태국 쪽으로 바꾼 거예요? 탈북 비용이 도대체 얼마 정도 드는지. 한경도 지구에서 올려면 한 10만 정도. 와.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방송 지금 실향민 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따 씨의 그 평양 모습 보시면서 오늘 꿈에서라도 고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